이번에 좀 TV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지상파 3사 출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번에는 좀 차이가 났죠. 네, 맞아요. 지상파 3사에서는 이재명이 50% 넘는 걸로 나왔고 맞아. 김문수가 40%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7.7%였고 권영국이 1.3%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제일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1.3이라서 아 그래 1% 넘은 거. 내가 그 야밤에 후원금을 보내니. 근데 0. 네, 아쉬움이 있다. 네, 어쨌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돈을 덜 쓴 MBN 예측조사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네. 거기는 출구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한 번 돌린 거였는데 이제 MBN. 네, 이재명 후보가 49.2%로 50%안 되는 걸 맞췄고요. 김문수가 41.7%로 41% 그러니까 넘는 걸로 맞췄고 이준석을 7.8%로 했어요.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맞췄다. 그거는 MBN이 유일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왜 지상파 이 출구조사가 되게 되게 높았거든요. 맞추는 비율이, 그러니까 맞추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더 좀 더 이제 시간이 그쵸, 되면서 정교해지고 지난 대선 때도 거의 유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빗나갔지라는 분석들이 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뭐 샤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뭐 대놓고 김문수 찍었다고 하기 약간 그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쵸.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투표를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누구 찍었어요 묻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투표용지를 주고 그걸 똑같이 찍어서 접어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잖아. 이 출구원 조사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누구 뽑았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또 다르게 표기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다면 샤이가 맞다면.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가중치를 잘못 돈 게 아닌가 싶어요. 뭐요? 가중치. 가중치? 그러니까, 네, 지상파에서 이제 그 가중치 이게 여론조사니까.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받은 거에서 영남 지역 아니 여성 남성 이거 다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걸 퍼센트를 내는데 가중치를 조금 잘못 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계엄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표를 준다라는 걸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그 보수 세력이 결집력 이런 거 잘못 계산했을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긴 해요. 어쨌든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날 투표를 많이 하셨어. 대구, 그쵸. 경북 뭐 이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결집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쨌든 출구조사를 비롯해서 그 최종 결과를 봤을 때 인상적인 것들은 이제 많이 얘기하셨지만 20대 여성들 그리고 20대 남성들이 어떤 표를 찍었는가 이게 좀 많은 분들한테 또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네. 표를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걱정.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 이들이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들인데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뭐 여성들도 10% 정도 찍기는 했는데 거의 뭐 남성들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아니 3분의 1 훨씬 넘어요. 3분의 1 그냥 3분의 1이 많이 넘네요. 37%니까 그죠 거의. 그래서 저는 저 표를 보면서 이게 여러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의한 거고 6개월 후에 선관위가 내요 통계를. 그건 정확한 통계가 그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 방송 3사 이 출구조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전제로 말씀드리면 전 이걸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내 앞에 20대 남성 3명이 지나가.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계엄 옹호 세력이고 그 중에 한 명은 혐오 옹호 세력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와 이거 뭐지? 같이 살 수 있나?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누가? 저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 찍었다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면 그분 아니야? 누구요? 그 친척, 이제 그 친인척 중에 그 가족? 네, 저희 가족 중에 누군지는 밝힐 수 없고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누군지는 밝힐 수 없는데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까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그쵸. 저희 뭐 방송국에도 20대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20대 분들의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는데 제가 뭘 올리면 자꾸 나가서 저번에도 우리 그 카톡방에 페미모타 링크를 올렸더니 누가 나갔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진짜 저희 그 서대문 명지대 학생들 중에 이제 지나가는 그 젊은 20대들 중에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좀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던데 이준석을 찍었다고 다 내란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아니 그 김문수 찍은 사람. 김문수를 찍었다고 내란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혹은 이준석을 찍었다고 다 페미를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쵸. 이런 그 설명들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또 뭐 좀 약간 논쟁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말씀하신 그 논리는 어느 세대나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20대 여성이면 이재명을 다 지지해서 찍었을까?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논리가 맞으려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맞아요.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20대 남성들을 더 이해해 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나쁜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20대 여성들이 진보적인 그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성들은 왜 이렇게 지금 표의 향방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여성들은 왜 이런 것인가? 사실 20, 30대가 힘들다는 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고 그쵸. 남자도 여자도 오히려 여성들이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 소수자인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더 진보적이 되는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또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근데 전 그거에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더 퍼뜨리고 또 계속 발굴을 해야지 계속 왜 이렇게 분열하는 것들을 계속 알아줘야 되는가 뭐 그렇기도 하고 아까 저희 유명하신 황우한 PD님께서는 이제 유명한 걸로 부르자. 유명한 괜찮네. 황우한 PD님께서는 아니 왜 20대면 다 성인인데 왜 그걸 들어줘야 돼? 그거 왜 들어주고 있어야 되냐. 너무 우쭈쭈 해준다. 성인이면 자기 얘기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쨌든 여성들은 광장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얘기하고 뭔가 정치적인 언어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사실 그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누구를 혐오한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저도 동의하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20대, 30대 남성은 이제는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인 건 확실하다. 이거는 해결하지 않고 가긴 한국 어떻게 사회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사회 문제로 이제 놓고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들이 없다
그런 건 없다고 할 그렇게 수는 없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쵸, 그쵸. 하는 건데 이제 핀테가 많이 나간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20대, 30대 남성들이 왜 민주당이 표를 안 줬냐.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걸 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걸 더 했어야 되는데 남성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핀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들을 좀 그쵸. 하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막 그래요. 왜 이렇게 막 그래.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너무 막 애처럼 돼. 20대 맞아, 뭘 해줘. 남성들을 뭘 뭐 해줘. 우리가 더 알아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뭘 더 되게 해줘. 막 걱정이 넘쳐요 그냥.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에 나온 20대 30대 여성들은 여성 의제가 실종이 된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차선이라도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들한테 뭘 더 해줬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맞아요. 평론이다. 네. 저희 옛날에 어머니들이로 대표가 돼서 그런데 약간 아들한테 못 해준 거 그렇게 미안하고 딸은 지금 울고 있는데 맨날 아들한테 못 해준 것만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막.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전 그런 그렇게 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다 자식 같은 마음이 드나 봐, 그렇게. 너무 끔찍하다. 내 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가 봐. 네, 다음 얘기. 그리고 또 계속 또 TV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TV 선거 방송에 여성이 실종됐다라는 맞아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오늘 저희 나왔던 윤희경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전원 MBC 같은 경우는 특히 전원 남성 맞아요. 패널들 진행자 패널들이 포함해서 출연자들도 거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있는 거고. 진짜 MBC 유시민 나온 거보다 진짜 유시민 정규제 어떡할 거야? 유시민 정규제 안 봤어 그냥. 나도 안 봤는데. SBS 봤습니다. SBS. 그리고 KBS는 그 진행자를 둘로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성이고 패널은 이소영 의원 한 명만 여성이고 다 남성이었고 SES만 유일하게 이제 나눠서 이제 동수를 맞췄다. 네. 그런 기사였어요. SBS 동수였군요. 그래도. 네, 동수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선거 방송 때마다 이 얘기가 꼭 나와요. 맞아요. 선거 방송 패널의 성비 불균형 이 문제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방송사들이 고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왜 여성 패널들을 안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지. 최소한 맞춰야겠다. 여성들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PD나 뭐 작가들이 그런 생각 안 하나 봐요. 여기 계신 유명한 PD님처럼 PD님이 아니셔서 그런.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정치를 그런 공적 영역엔 남성이 있어야지. 정치를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그 남성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닌가라고 인윤 기자가 저한테 분석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멘트를 드렸거든요.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시각이 여전히 방송사들한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찾아야 된다. 당연히 찾아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성 패널이 없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게으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찾아야지. 적극적으로 찾으면 없지 않습니다. 왜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시사인 그 김현지 뉴스인에 이제 손희정 선생님이 나와서 제가 본방송 못 봤고 저는 다시 보기로 봤어요. 나중에 다시 보기를 봤는데 내가 본방을 알았다면 나오시는 걸 알았다면 미리 가가지고 내가 왜 안 알려주고 우리도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보는 여성도 많은데 우리도 알려주시지 SNS에 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저 나왔지만 권김영 선생님도 방송에
최적화된 맞아요. 정치를 해설해 주실 분으로 되게 맞아요. 잘하실 분이기도 하고. 저는 맞아요. 공김혜영 선생님, 손희정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패널로 나오시면 너무 재밌을 거다. 시청률 올라갈 거다 완전 그런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리고 칼럼 쓰시는 분들도 여성분들도 꽤 있어요. 정치 영역을 맞아요. 넘나들면서 칼럼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뭐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니스트도 그렇고 그런데 안 부른다. 맞아요.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안 부르는 거다. 안 찾는 거다. 이거는 방송사들이 게으른 거다. 맞아요. 네, 어제 손 선생님도 참 재밌게 새롭게 너무 잘하시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